이 시제일치라는 것은 앞에 동사에 맞춰서 뒤에 동사를 맞추는 겁니다. 앞에가 생각했다면 뒤에도 뭐뭐였다라고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걸 시제일치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적어 보면 기본은 앞에 조동사하고 뒤에 조동사가 있다면 앞에가 현재라면 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말을 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뭐이다 하고 뭐뭐 했다고 계속 뭐뭐이다고 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과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시점이 제한이 되겠죠? 어떻게? 현재는 못 쓸 것 같고 과거 동사나 have pp도 못 쓸 것 같죠? 과거 완료로. 그 다음에 will도 못 쓸 것 같죠? would나 could나 might 같은 과거형으로 고쳐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시 일치가 되겠죠. 기본이니까 기본에 벗어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외를 한 번씩 적어 봅시다. 예외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나올 때 앞에가 현재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과거만 제한이 따른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동사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제1고인가? 제1고. 재정이는 박상고예요? 제1고의 단입니다. 가 맞지? 다녔습니다. 그럼 졸업한 거잖아. 그죠? 또 석상고 학생입니다가 맞죠? 석상고 학생이었다 그러면 잘린 거잖아. 그잖아. 그죠? 지금 1학년인데 2학년인데. 그래서 이때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습관은 또 흔히 말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 역사적 사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웠다고 합시다. 한국사를 배우잖아. 그죠? 한국사를 배우는데 분명히 지금 어제 그 전날 아무리 과거에 배웠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더 옛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맞아? 헤드 PP로 써서 대각을 하는 거 써야 맞는데 헤드 PP는 언제 쓰냐면 과거의 두 가지 사실의 순서를 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지금보다 더 옛날인 걸 뻔히 아는데 과거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로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헤드 PP는 과거의 동작이 두 개 일어났을 때 뭐가 먼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헤드 PP를 써가지고 순서를 정해주는 것인데 이때는 역사 선생님이 알려준 거 하고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 누가 봐도 더 먼저 일어난 사실인데 굳이 헤드 PP를 쓸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만 써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사도 잘 모르고 세계사는 더 모르는데 역사와 사실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순신 같은 사람 이름이 나오면 대문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힌트로 보고 이 힌트를 가지고 과거 동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책하고 달리 시제일치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책에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개를 하고, 지금 이 부분보다는 지금 할 부분을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중1 때부터 배운 건데 알고 있겠지만, 자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구조인데 A 1번이라고 적고 A라고 적겠습니다. 접속사가 맨 앞에 오면 칸말 여기다가 찍고 이렇게 되고요. 접속사가 중간에 오면 칸말을 찍을 필요가 없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밑줄 친 이 부분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입니다. 여기 오는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일 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써보면 여기가 뭐뭐 할 때고 여기가 뭐뭐 할 것이다가 됩니다. 다시 여기가 뭐뭐 할 것이다고 여기가 뭐뭐 할 때가 되죠. 자, 우리나라 말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뭐 영어 문법처럼 시간과 조건의 부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렵다고. 자, 생각해봐.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에 우리나라 말에 치면 영어에 뭐뭐 할 것이다 will의 표현은 당연히 어디다가 여기다가 will을 써야겠죠. 여기다가 will을 쓸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will은 안 쓰고 여기다가 will은 안 쓰겠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will을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오는 접속사만 몇 가지 적고 여기에 예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조건에서 접속사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 응?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에. 약간 쉽죠? 좀 어렵게.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자마자. 다음에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if가 대표적이죠. 좀 이쪽으로 갈게요. 또는 unless. 우리 책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면. once가 아마 1번인가 2번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once를 잘 밑줄 쳐서 once가 뭐뭐 하기만 한다면 조건의 부사절이 되니까 위를 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위를 쓰지 않고 어디에서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이 부분에 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1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쌤들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의 예외가 따라 나오거든요. 이것의 예외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등 특히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거는 독해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애프터하고 비포하고 until 같은 단어는 뜻이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until은 뭐뭐까지고, as soon as는 뭐뭐 할 때까지고, after는 뭐뭐한 후에고, before는 뭐뭐 하기 전인데 when하고 if는 뜻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뜻이 두 개니까. 특히 문장 중간에 올 때입니다. 조동사가 나오고 when, 조동사가 나오고 if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 뒤니까 당연히 명사절이 되죠. when은 뜻이 뭐가 있어?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언제라는 뜻도 있죠. if는 만약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 뜻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이게 되게 쉽다. when이 맨 앞에 오고 if가 맨 앞에 왔는데 컴마가 있어. 그럼 이건 무조건 부사절이야. 그 무조건 뭐뭐 할 때요. 무조건 뭐뭐 한다면이야. 그래서 이때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 if가 맨 앞에 나오면 무조건 만약이고 when이 맨 앞에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할 때야. 그리고 뒤에 컴마가 있겠으니까 무조건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 중간에 올 때만 따지면 되잖아요. 왜냐면 if가 맨 앞에 올 때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if는 조절에 못 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적어도 드릴 거지만 복잡하게 막 공부할 필요가 없어. 나는 복잡하게 할 거니까 니들은 쉽게 외우면 돼. 그래서 뭐 명사절 부사절 공부할 필요 없이 문장 중간에 올 때만 when하고 if가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하고 언제로 나눕니다. 그럼 그때만 구별하면 되겠죠.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알겠어? 그리고 when은 뭐뭐인지 아니 when은 언제란 뜻이고 물음표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역시 물음표가 있으니까 모른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앞에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 모른다 류의 동사면 백발백중 when과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조건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칠 거야. 다시 참고로 역시 모른다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몇 가지 알아보면 뭐?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또 물어본다. 대표적으로 WANTR은 이따가도 풀 거지만 돌아다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이고 WONTR이 궁금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원더를 보고 바로 if를 고르던 기억이 나는데 수업을 하다가 원더 다음에 if가 실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더 다음에 if가 나오면 무조건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to see if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특히 if의 뜻을 구별할 때 문장 중간에 오고 앞에 모른다는 뜻이 있으면 if는 무조건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구별할 수 있겠죠. 문법으로도 마찬가지로 when하고 if가 문장 중간에 올 때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when하고 if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는 거지.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 현재 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는 것은 중1 때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접속사가 어려워서 once가 나오거나 또 when과 if가 나올 때 이거를 구별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따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if 같은 단어의 해석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앞에 올 때는 무조건 만약이고 중간에 올 때 만약에 모른다는 단어가 붙으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진짜 참고입니다. 심하라고 적겠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집니다. 잘 봐. 단어가 똑같죠?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분명히 이제 문법 시간에 성질을 막 잡고 아는 거 설명하면서 야 회도하고 입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할 거야. 잘 봐.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없습니다. 바로 뒤에 오나시 올 수 없습니다. 뭐야 이게? 하다 보니까 이프가 다 틀리지. 맞죠? 패드는 뜻이 하나예요. 뭐 예외가 없어. 만능이라고 다 쓴다고. if는 뜻이 여러 개죠. 맞습니까? 제한이 따라요. 언제? 문장 중간에 올 때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건 장난으로 몇 개 적을 거니까.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이제 공부하는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둘 다 뭐뭐 하고 냈다라는 뜻입니다. 유스트와 우드와 기본적인 뜻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의미예요. 자, 봐 이제 표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어떻게? 뭐가 불리한 게임이라고? 뜻이 많은 게 불리하다니까. 유스트는 이거 말고 뜻이 없어. 우드는 위에 과거형도 있고 무엇이도 있고 무엇이도 있고 무엇이도 있고 근다고. 그 우드가 뭐뭐 하곤 했다에 뜻일 때는 동작 동사에 제한이 된다고요. 그럼 둘 중 하나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우드가 틀려. 둘 중 하나 고르면 무조건 if가 틀리다고. 끝난 거죠. 이 말이야. 뜻이 많은 게 불리해. 뜻이 많은 건 이 경우에서만 그 뜻이야. 헤더는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 쓰지. 유스터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 쓰죠. 고등학교 때 갖고 있으면 되게 큰 무기가 됩니다. 뜻이 많은 게 불리합니다. 문법에서는.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뜻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그 경우에만 그 뜻이니까 그 경우를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뜻을 구별할 수 없어요. 문법도 독해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용도가 하나인데 다 쓰는 거죠 뭐. 네. 예, 저같이 이제 머리가 멍청해서 다 못 외우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씩 규칙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과거 시를 쓰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가 많이 나와 있네요. 저는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적었습니까?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라고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나죠. 현재 완료는 불확실한 과거이기 때문에 확실한 과거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리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과거는 과거를 쓰면 돼요. 다음에 이걸 1하고 2 합시다.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과거 시를 씁니다. 1945년이니까 그냥 과거를 쓰면 되죠. 그다음 앞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과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원자폭탄으로 끝난 것의 차이는 훨씬 더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게 사실이니까 헤드피피 즉 대과거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과거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S를 쓴 경우죠. 목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컸다고 합니다. 다릅니다. 옛날엔 제일 컸대. 그럼 지금 안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주피터가 크기가 달라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원래 모양을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한다는 말 자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도 계속해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하니까 현재 시로 써야지. 만약에 네잎클로버가 지금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면 다르게 써야겠죠. 그 다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는 말은 접속사가 이렇게 오고 조동사 컴마 이렇게 올 때 어디다가 여기다가 위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니까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오는 접속사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안 적은 것들이 하나 있네요. 뭐뭐 할 때 while, after, as soon as 있고 다 있는데 밑에는 in case라는 단어가 보이네. 그죠?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 경우란 말이 case라는 뜻이니까 in case도 마찬가지로 조건의 부사절이 되므로 위를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잘 잘라서 여기가 이렇게 컴마까지죠. 여기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부분이니까 밑줄친 부분에다가 위를 쓰지 않고 현재 시를 써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명사를 형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아까 한 말이 그 말이야. 내 말 정확하지 않아? 중간에 있죠? 정확하죠? 네. 그 다음에 I'm not sure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if는 무슨 뜻이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되니까 이때는 위를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절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펜 같은 경우는 형용사절이 될 수 있잖아요. if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로 제한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는 관계부사절일 경우는 앞에 명사가 있을 테니, 그죠? 선행사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위를 쓴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A번 원수 밑줄 쳐서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를 안 씁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한테 푸는 식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위를 한 번만 쓰면 돼. 보입니까? 2번 밑줄 1876 과거죠? 과거. 3번 머리 길어. 턱 맵이 혀 지도가 점원 리서치 1901년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이콜로지 심리학자가 미스트랜슬레이티드 잘못 번역을 해서 또 오리지널 리서치 헤드쇼온 처음에 보여줬던 것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잘 봅시다.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로 할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잘못 보여주겠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A가 사실입니까? B가 사실입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B가 잘못 해석된 거예요? A가 잘못 해석된 거예요? 파란색을 같이 해놓으니까는 파란색이 잘못 해석된 거라고. 그 B가 잘못 해석된 거네. 그럼 과거의 사실이네요.
그 메인은 지금도 통용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써야 됩니다. 에이 어렵다. 4번에 야 이거 스파트는 무슨 말이지? 답은 나오는데? 응? 심다? 스파 뭔지 모릅니까? 점 아닙니까? 점? 그래서 그 점박이 걔는 뭐 스파티라고 외국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조그만 점이 안 보여서 억지로 막 봐가지고 어떤 것을 포착해내다 등등의 뜻이 스팟입니다. 다시 봅시다. 자, 잘 봐. 영어는 뭐가 반복이 심하다고 어떤 단어가 분명히 반복되게 돼 있어요. 알겠어? 자, 봐. 코끼리 보다가 특이한 행동을 봅니다. 그죠? 그러면 코끼리 보다가 특이한 행동을 보니까 다 보다란 말이야? 그지? 보다, 보다. 그렇지? 그죠? 이거 스파티에 이가 붙었으니까 여러분 동사 뜻을 찾아봐야겠죠? 보다라는 뜻입니다. 포착하다 등등이 원래는 잘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야. 여기는 비포가 있네요. 여기 밑줄 이렇게 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 시를 대신하므로 위를 빼고 이렇게. 그다음 6번의 에스롱에스는 이거 어렵네. 이거 나올 줄 몰랐네. 위를 안 쓰겠죠? 자, 여러분들은 B번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밑줄이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부터 언리스예요. 이렇게 뒤에
1번 맞습니까? 1번? 응? 뭐요? 말도 틀려. 2번은 맞습니까? until 이렇게 밑줄 치면 되죠? 이렇게 돼서 컴마까지 이렇게 있네 글지. 얘가 뭐뭐 할 때까지라고. 그래서 위를 빼면 됩니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조가 삼진 단수니까 S나 AS 붙여야겠죠. 중학교 1학년 때 수수료 나오면 얘도 다 틀립니다. 3번은요? 1985년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는 어떤 생각을 뒤집는 도전하는 연구를 했냐면 그룹 디시전이 훨씬 더 인폼드 정보가 많습니다. 인디비주얼 디시전보다 이렇게 되죠. 아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는. 현재가 사실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4번인데요. 4번 이렇게 밑줄 쳐서 if가 중간에 와 있고 앞에가 모른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죠. 이때는 런포라는 단어는 뒤에 선거가 잘 나와서 선거에 출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밑줄을 쳐서 아마 피실험자의 실험 대상이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앞에가 과거이므로 뒤가 과거가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